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라는 주제는 매우 다루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화라는 주제, 예, 화 그러면 욱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며칠 동안 가기도 하는 어, 화를 내는 모습들은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이유도 또한 많이 다를 거고요. 화나는 감정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 에너지입니다. 저항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는 쉽게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라는 에너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위축되는 불안이나 뭐 걱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두려움이. 근데 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화 형태로, 그죠? 주권화된 생각이 화 형태로 있는 저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 저항이라는 저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예민한, 그 사람만의 예민한 또는 그 사람만의 어떤 화를 내게 하는,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어떤 굳이 예민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잡고서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 사람만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핵심 저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화를 내던 간에 이 화라는 주제, 이것 때문에 관계가 일순간에 깨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화라는 감정 자체는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화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라는 감정은 상황에 따라 그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화라는 감정 자체는 그냥 화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둔다면 화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 화가 있는데요.
이걸 방치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누적이 돼서, 그죠?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 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 폭발, 스트레스, 그죠? 누적된 감정, 그죠? 어디다가 표출할 수 없는 쌓인 감정을 폭발, 자기도 모르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해버리는 폭발의 형태가 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그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것, 그죠? 어떤 사회 그 조직 구조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죠? 상사와 직장 동료 간에,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업무가 돼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를 보통 내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또 연령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학생이라면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또 화를 내는 어떠한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또 다를 거고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주제는 누구한테나 있는 감정이고, 화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화를 못 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화 형태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화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 이거 자책이거든요. 자책의 형태로 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에게 화를 낼 수 없을 때 자신에게 자책을 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책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의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예.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를 자주 낸다고 보십니까? 예.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화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면, 그렇죠?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에 집중을 해놓은 상태로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거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 감정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1로 10을 냈다면 1로 화를 냈다면 나중에는 2로 화를 내야 되고요. 나중에 3으로 화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 게이지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어떤 봉착되어 있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솔루션으로. 근데 이 문제의 상태로만 계속 타인한테 뭐 잔소리를 한다든지 계속 화를 낸다든지, 그죠? 해결책으로 빨리 옮겨가는 전환하는 해결책을 옮겨가는 해결책을 빨리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화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방법대에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의 지점과 모양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간파한다면은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